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이대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이호님, 네, 터더투당님, 맞춤맨님, 그 레몬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창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여기 신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필명을 바꾸셨나요? 원래 청사님이었나요? 들어오시는 시간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그 수요일이죠, 그죠?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동안은 이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저녁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강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 순환매가 이제 돌아가는 그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녁 시간에도 저기 무방위원분들 도움되시라고 핵심 포인트는 좀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장주와 그 다음 뭐 부대장주, 이동주가 나오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대선주에서 또는 뭐 오늘 시간에서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들이 또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린벨트 수혜주에서는 순환매가 어떻게 도는지 한번 더 보여드리죠. 시간에서도 급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전히 조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오늘은 이제 평상시에 얘기했던 그게 아니라 조정 있죠. 네. 그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조정하고 주가가 과열됐을 때 나오는 조정이 있거든요. 요거를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것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요. 이건 맨 뒤에서 얘기할 건데, 많이 올라간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거예요. 왜요? 다른 쪽이 조정을 받으면 그 돈이 어디로 오겠어요? 어딘가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맨 뒤에 부분에 이 얘기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째 방송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자, 보시면 이제 그 최근에 오늘 지수부터 잠깐 얘기할까요?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잘 끝났습니다. 0.8% 상승으로 끝났고,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코스피는 이제 여기 6월달에 고점을 통과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아직 통과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은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 돌파를 아직 못한 걸로 보이시죠? 차트를 딱 보면 돌파 못하고 여기서 걸려서 끝난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장중 최고가고, 그죠?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 아닌가요?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코로나 3월달 코로나 폭락 이후에 최고점은 여기에요. 여기를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넘어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댔던 조정은 오지 않았고요. 지수가 조금씩 악고점을 제끼면서, 즉 매물대를 통과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오늘 내일 지수가 떨어지고 오르는 게,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라 그랬잖아요. 저점이 일정하게 높아지고 있느냐, 여기만 오면 지지에서 올라가죠. 즉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그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이미 그죠? 대놓고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장대양봉을 뽑으면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굉장히 작은 캔들 아니면 음봉이 나오면서 아주 자잘자잘하게 자박자박 올라갈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근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증시가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개인들이 하다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급등도 많이 나오겠죠. 그죠? 네. 자, 일단은 지수는 이제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해외 증시 얘기도 좀 빼고요. 그냥 간단하게 바로 종목들 꾸준하게 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미국 얘기는 조금 요거는 이제 해드려야겠구나. 뭐냐면 그 지수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흐름이 나스닥에서 다우지수 쪽으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요즘에 요번에 나스닥 쪽에 있는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과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쉬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지금 치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때 다우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 거의 안 나왔어요. 옆으로 그냥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과 업종에서는 별로 올라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종 대표주들이 모여 있지만 대개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제조업이나 그런 쪽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이 나스닥 쪽에는 늘 말씀드렸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넷플릭스, 애플,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대형주들도 그게 반영이 됩니다. 당연히 반영이 되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흐름이 약간 바뀌었어요, 미국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가죠. 자,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요즘에 자꾸 이렇게 선을 자꾸 거드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뇌에 아예 그냥 뇌 속에 박히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 버릇인데 중요한 거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아예 그냥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드려요. 중요하니까요. 시황 이런 거 이제 시황 잡아드리고 종목들 기법 강의하는 거 이런 방송 딱 한두 번 1시간짜리 한두 번 들으시면은 다 기억하실 것 같죠? 안 그래요?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희한해요. 잊어버려요. 자꾸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빨리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왔으면 지수가 당연히 꺾이겠죠. 그죠? 그럼 지수가 뭐 하겠어요? 지수가 조정을 받겠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정을 안 받겠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개별주들이 큰 조정이 나올까요? 아마 작은 조정도 잘 안 나오지 않겠어요? 자박자박 올라가다가 제로가 나오면 뽑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중요한 걸 다 말씀드렸어요. 지수랑 시황 쪽에서는. 자,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동일하게 상승을 할 텐데 특별하게 새로운 악재.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한 상태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옆으로 조금 횡보하든지.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새로운 악재가 없는 한. 근데 새로운 악재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왜 새로운 악재라는 그 말을 썼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악재는 이미 6개월 이상 된 오래 묵은 악재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별로 영향이 없어요. 영향가도 없다고요. 악재가 별로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건 악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렇게 자박자박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상승이나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지나친 급등이나 급락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또 다른 이제 시황의 변화가 있으면 제가 그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과 하락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도 수익이 나지만 개별주,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별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개별주 중에서 개별주가 유리한 거예요. 근데 개별주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하겠어요? 시장이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으면, 그죠? 경제가 호황이고 화랑이면 실적주들이 잘 가겠죠. 실적 좋은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좋은데 당연하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개별주 중에서 실적주들을 공략하시면 돼요. 경제가 좋고 아니면 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기대 심리가 너무너무 좋다. 그럼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야. 그래서 투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즉 개별주들이 지금 훨씬 이제 좋은 수익을 줄 텐데, 경제가 좋고 기대 심리가 좋으면 개별주 중에서 실적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좋은가요?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기대 심리가 굉장히 안 좋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주보다는 개별주 중에서 테마주가 더 유리하겠죠. 이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테마주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 사람은 테마주만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요한 게 있으면 계속 그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사실까 말까인데 저는 얼마나 또 몸이 달겠어요. 그죠? 이 순서를 이해하시겠죠? 지금 순서대로 얘기했어요. 네. 지수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요, 그때는 대형주보다는 개별주가 유리한데, 그때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적주냐 테마주냐 골라야 되는데 테마주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실적이 좋아도 분위기가 안 좋으면,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으면 안 가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분위기 안 좋으면 안 갑니다. 네. 근데 테마주는 뭘로 가요? 분위기만으로도 가는 게 테마주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공방할 때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라고 하면 아이 그 잡주들 뭐 그런 거 갖고 하냐고. 예, 테마주 중에 잡주가 아직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테마주 중에 실적이랑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도 많아요. 세력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 회계 주식시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있죠. 회계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세력들도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해서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들도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테마주 중에서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강력한 재료를 가진 이제 그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개인들의 심리도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테마주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났어요. 테마주 중에 뭘 해야 될까? 뭐 테마주 중에 뭘 하실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뭐 나는 4차 산업 관련주가 좋다. 아니면 뭐 뉴딜 정책주 쪽으로 밀겠다. 나는 정치 쪽에 관심이 있어서 대선주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동산 요즘에 시끄럽던데 그거와 관련된 종목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기타 등등등 할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뭐 이 중에서 여러 개를 골라서 골고루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아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고 심리가 좀 안 좋다고 했죠. 지금 개인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조정 올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심리가 그렇다면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 저 종목을 안 사면 이렇게 폭등할 거야가 아니라 괜히 저기 전문가 저 방에 들어갔다가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전히 이거를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문가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런 센 폭락 있죠. 이거는요, 이 정도의 폭락은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3년 동안 중국 때문에 이런 걸 3번 맞았어요. 3번. 2018년도부터 3번 맞았어요. 3번.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폭락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2018년,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2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큰 폭락 나왔고. 올해는 중국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도 주식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봐요. 10년에 한 번, 진짜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라니까, 이 폭락은. 네. 이런 거를 너무 자주 맞았어요, 요즘에.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뭐 큰 폭락이 이제 나오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이제 딱 4개월인가 이제, 그죠? 네. 딱 4개월 돼가네요, 그죠? 이 정도면은 개인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심을 합니다. 왜요? 또 이거 떨어질까봐.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여기에서 이 폭락을 시켰던 그 악재들이 현재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안 사라졌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대신에 그 악재가 더 이상 주식시장에 악재로서 반영이 안 될 뿐이지 악재는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자, 사람들의 심리가 최악일 때 테마주가 어떻게 올라갈 거냐? 오늘 그거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최신, 그래서 앞에 최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최신. 개별주 테마주 순환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저 말고도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최신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개별주를 뭐를 해야 되느냐가 달라지는데 심리가 최악이다 아니면 좋다 보통이다에 따라서 종목들 움직이는 패턴이 달라요. 그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차트가 보이고 크게 돌아가는 판이 보여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디 가서 어줍지 않은 기법이나 그런 거 배워서 하시죠? 다 틀려요. 다 틀리더라고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기법 있죠? 제가 그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기법 어떤 기법인 줄 아세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장이 좋을 때 쓸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무슨 기법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시장이 아주 좋을 때 그때 먹히는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해드리면 도움 되시나요? 아, 이 저녁 방송에 좀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서 1번 한번 찍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1번 찍으라고 그러면 안 찍어요. 네. 저녁 방송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하도 조정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는데 뭐 물어보면 대답들은 안 하세요. 네, 아무튼 네.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방금 했던 얘기? 여러분들의 심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최악일 때 그때 세력들은 급등 일보 직전이에요. 세력들이 매집해놓은 종목들 있죠? 급등 일보 직전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가장 안 좋을 때가 그때가 바닥이 아니고요. 급등 직전입니다. 그것도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방금 한번 언급해 드린 거예요. 1번 한번 찍어봐라고 찍어보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절대로 안 찍는다고. 안 찍어요. 왜요? 조정 올까봐. 오늘 저녁방송 평상시보다 지금 굉장히 적거든요. 저녁방송 참여 인원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수가 올라가면 지금이라도 빨리 종목을 사서 수익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정 올까봐 방송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전문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수가 이제 하여튼 이렇게 좀만 올라오면 방송을 안 듣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지수만 올라가면 빨리 수익 내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요즘엔 거꾸로예요. 조정 나올까봐. 자, 아무튼 아까 그 기법 얘기했었죠. 네, 기법이 그게 왜 안 맞냐면 시장이 좋을 때 쓰는 기법이거든요. 시장이 좋아요? 시장은 좋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좋을 때 그때 잘 먹히는 기법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방금 차트 얘기했었죠. 시장이 좀 좋고요. 수급이 좋고 사람들의 심리가 좋을 때는요. 차트 관련된 기법으로 매매를 하면 그래도 성공 확률이 조금 높아져요. 근데 지금 같은 때에는요. 차트로 배운 기법 있죠?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트로 매매하는 기법을 지금 사용하시면 잘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을 때는요. 차트를 다 뭉개버리면서 가거든요.
안 맞아요. 네. 매물 때 지지선 거의 안 맞을걸요? 제가 차트를 띄워놓고 저도 방송을 하지만 제가 어지간하면 차트에선 안 긋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맞아요, 잘. 그래서 안 긋는 거예요. 차트에 선 긋는 거 저도 자신 있거든요. 안 긋잖아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왜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원리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차트가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라니까요.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공개방송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무튼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죠? 자, 그러면 테마주가 가기는 가되 어떻게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테마주가 종목이 30개다라고 치자고요. 30개가 일제에 다 갈까요? 아니죠. 그 중에 한두 개 갑니다. 요즘 같은 때는요, 30개 중에 예를 들어서 테마주 뭐 A라는 테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딱 하나만 갑니다. 우두머리 딱 하나만 갑니다. 실제로 이게 윤석열 관련주 있죠? 윤석열 씨 관련주가 종목수가 3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두 개만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가 이제 과열되면 더 이상 못 가잖아요.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2번이 나오는 거예요. 1번 말, 2번 말, 2번 말이 쫙 나옵니다. 또 쉬어야죠. 힘드니까. 3번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재료가 더 이상 끊어졌어요. 재료가 끊어지면 4번부터는 이제 풀 뜯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차로 올 때까지. 네. 그런다고요. 지금은 테마주들 순환매가 이렇게 돌아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지금 방법이 좀 약간 달라졌어요. 옛날에도 좀 이렇긴 했는데 지금은 되게 심해요. 그만큼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1번 말, 2번 말, 3번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잠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5분만 더 들으세요. 네. 낮에 또 얘기했었는데 우리 회원들이 이제 외우시겠어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려서. 네. 아, 또 무슨 얘기 하려나 보다 다 아시죠, 그죠? 네. 윤석열 테마주 중에 서현 있죠? 네. 서현이 오늘 21선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네. 자, 여기서 이만큼 2배 올라왔죠? 더블 올라왔어요. 과열됐다 그랬죠? 신용까지 보여드리죠. 맨 밑에 빨간색 선 여기 신용이에요. 네. 신용 증가하고 거래 증가했죠? 과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갔다고요? 뒤에 2번 말이죠. 제일테크노스가 뒤에서 쫙 뜨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죠? 네. 거래 터트리고 그 다음에 신용이 늘죠. 자, 과열됐죠. 그 다음에 3번 말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3번 말. 근데 갑자기 재료가 끊어졌어요. 왜냐면 윤석열 씨하고 추미애 씨하고 이제 싸우는 바람에 윤석열 관련주가 급등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태가 봉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순간 사라졌잖아요. 조만간 또 나올 겁니다, 재료가. 근데 아무튼 잠깐 사라지니까 순간적으로 3번 말부터는 뭐 했겠어요? 쉬고 있어요. 어떻게 쉬고 있을까요? 막 밑으로 급락하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아닌 척 가만히 있어요. 우리 회원들은 그게 무슨 종목인지 알아요.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보여드리거든요. 3번 말하고 4번 말은 뭐하고 있냐면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아니면 요거. 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조금씩 아닌 척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패턴이 윤석열 씨 테마주에서만 특별히 나왔을까요? 아니죠. KNN 얘기했었죠, 그죠? 요거는 홍정우 씨 우두머리였다 그랬죠? KNN이 신용도 늘고 거래도 터지고 뭐 주가도 여기 대비 3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홍정우 씨는 말만 나오지 이분이 실제로 뭔가 활동하는 건 아직 없거든요. 이게 과열됐어요, 벌써. 앞에서 상한가가 2번이나 나왔거든요. 계단으로 올랐어요, 계단으로. 과열됐죠? 그러니까 뒤에 디지털 조선이 치고 나온 거예요. 치고 나왔는데 거래 터지면서 신용 늘어나면서 과열됐죠. 똑같네요.
그 윤석열 씨 거하고 홍정욱 씨 테마주만 유별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낙연 씨 거. 서원이 치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어디냐면 직전 고점이에요. 근데 이낙연 주가 지금 전체가 안 가거든요. 서원이 먼저 일단 들은 거예요. 앞에서 많이 갔었기 때문에. 신용이 늘었어요. 신용이 여기보다 훨씬 많죠. 그 뭐예요?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과열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가 못 가요. 일부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원은 양봉 딱 한두 개 나오니까 그것도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도 늘었죠. 거래도 좀 나왔죠. 악고점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니까 뒤에 범현건 형이 형님 제가 갈게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쫙 올리죠. 거래 늘어나고 신용 늘어나고. 그러니까 세력이 음봉 때려버리죠. 놀래라고. 패턴이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다 대선주죠? 대선주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 아까 시간회에서 여기 보시면 성장기업 지주는 재료가 따로 있고 이거 말고 SG세계물산 4.99%, 백강산업 5.08%, SG충방 이런 거 급등했죠? 왜 급등했을까요? 그린벨트 수혜주거든요. 요즘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죠? 정부, 청와대 뭐 이쪽에서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그죠?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검토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국토부 차관이 그런 적 없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주식시장 끝나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대요. 제가 오늘 우리 현들한테 아침에 미리 얘기해 드렸는데 아마 되게 헷갈리실 거다 그랬어요. 정부에서 오락가락 할 거니까 알고는 계시라고. 실제로 제 말대로 되죠. 네. 제가 뭐 이제 그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정부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요. 우왕좌왕하는 게 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테마주 하실 때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헷갈린다니까요. 네. 자, 경제부총리면은 제일 높으신 분 아니에요? 경제 쪽에서는 당연히 제일 높으신 분이죠. 그분이 어제 그랬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린벨트 해제 검토하고 있다. 네, 최영규님, 황세현님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아침에 국토부 차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죠? 그 부총리보다는 좀 낫지만 직급은 그죠? 네.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린벨트 검토 해본 적 없다고. 근데 오늘 주시장 끝나니까 검토하고 있대요. 정신없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면은 사람이 되게 이제 힘들어진다니까요 지금. 근데 아무튼 종목을 잘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붕 떠있죠.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를 세력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SG중방이 처음에 급등한 게 7월 5일입니다. 7월 3일입니다. 이게 이때 상한가 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 중에 가장 먼저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1,100원 정도에서 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90% 정도 급등했죠. 거의 100% 급등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쭉 뽑았어요. 양봉 딱 두 개 나왔는데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벌써. 지금은 수급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가요. 대부분 무거워지죠. SG세계물산 열심히 올라오긴 하는데 이것도 한 600원 좀 안 되는 자리에서 900원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한 50%에서 60%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상한가 없이. 꽤 올라왔죠.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뒤에 백강산업이라고 아까 저 종목들은 7월 3일부터 급등했죠. 근데 이거는 7월 10일부터 급등했어요. 왜요? 저 종목들이 급등하고 2배 가까이 급등하고 버벅버벅 거리니까 백강산업이 내가 갈게 그러면서 이게 급등한 거예요. 신용이 솟구치죠. 자, 얘기 쭉 다 해드렸어요. 뭐 더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재밌지 않으세요? 패턴이 똑같죠? 공통점이 뭐예요? 그린벨트 수혜주 있죠? 따져보면 수십 개 나와요. 근데 이 중에 몇 개만 가는 거예요. 아까 SG 그룹주하고 백광산업이 간 거예요.
그린벨트에 땅 있는 기업, 땅 많은 기업들. 근데 처음에 일제히 급등해요? 안 하잖아요. 일부가 급등하고 그 일부가 과열되니까 그 다음 게 가고 그 다음에 재료가 또 나오니까 또 가는 거예요. 백광산업 말고 뒤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뭐 그린벨트를 풀겠다, 아니다, 풀겠다, 해볼까 말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이 오락가락하면서 더 가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죠?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아예 한다 또는 아예 안 한다 그러면 폭락하겠죠.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 많이 가요. 대선주가 언제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정치하실 건가요? 할 듯 말 듯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이 가요. 안철수 씨가 안랩을 18,000원짜리를 16만원까지 만들어냈어요. 할까? 할 듯 말 듯 거리면서. 네.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안 먹히지만 초창기 때는 그게 진짜 그 연애할 때 그 밀당하는 거 있잖아요. 막 네. 희망 고문 막 그런 것처럼 그때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짜증을 내지만 그때는 신선했어요, 진짜. 18,000원 정도 하던 게 안랩이 6개월 만에 16만원 갔다니까요. 확인해보세요. 2011년하고 2012년 사이에. 그랬었어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이해되셨죠? 시장이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으니까 테마주가 전체는 못 가고 그 수십 개 테마주 중에 일부만 한두 개씩만 올라가는 거예요. 과열되면 다음 게 가고 그러다가 재료가 계속 나오면 더 가고 아니면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대기하고 있어. 대선주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낙연, 아까 홍정욱, 그다음에 윤석열 씨 이것만 얘기하면 더 있어요. 다른 후보들 것도 얘기하면 많아요, 지금. 올라오다가 잠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료가 있으면 자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올려보내는데 재료가 끊어지면 잠깐 대기해. 잠깐 쉬고 있어.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재료 나오면 휙 올리는 거죠. 누가 갈까요?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바닥에 있는 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사느냐? 대부분 이거 사요. 이런 원리예요. 사람들이 그린벨트 수혜주 그래서 뭐 샀겠어요? 다 SG 충방으로 날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장인데 안 가요. 그리고 저 밑에 있던 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백강산업은 원래 이게 그린벨트 수혜주가 아니라 잘 아시죠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이제 그런 코로나 소독 수혜주예요 이거. 재료를 싹 바꿔서 다른 걸로 간 거예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로. 세력은 진짜 기가 막혀요. 두 번, 세 번 더 이상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 회원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다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서현은 보유 종목이 아니었는데 제일테크노스는 보유 종목이었어요. 요번에 다 팔았어요. 6월 23일날 사가지고 7월 7일날 한 2주 만에 싹 다 팔아서 60% 수익 내고 그냥 끝냈어요. 윤석열 대장주였죠.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낙연 씨 거는 서현 다음에 범양건영이었죠. 범양건영은 이것도 50% 전후 수익 보고 다 팔았어요. 5월 20날 사서 6월 30일쯤에 다 팔고 나왔어요. 스윙이었는데 스윙이면 보통 한 20-30% 정도 수익 생각하시죠? 더 내려고 좀 끌고 왔어요. 네. 그래서 50% 가까이 수익 내고 끝냈고 아까 뭐였어요? 디지털 조선 있죠? KN 홍정욱 씨 관련주 중에 KNN 그 다음에 디지털 조선이었는데 디지털 조선도 이거 오늘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4월 27일 샀거든요. 여기서 샀어요. 총선 끝나고 사람들 대선주 다 갖다 들이부을 때 그때 샀어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총선 끝나면 대선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대선주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셔야 된다 그랬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샀잖아요. 빈말이 아니었죠, 그죠? 네, 그때 스윙으로 추천했는데 그거 오늘 다 팔았어요. 뭐 4월달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너무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신에 수익은 90% 가까이 났잖아요. 요 앞전에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다 오늘 잘 팔았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오늘 다 수익 내고 다 잘 팔고 마무리 졌어요. 오늘 전량 매도 했죠, 그죠? 네. 오늘 매도 2번 나갔어요. 분할 매도했기 때문에 2번 나눠서 팔았고 이렇게 잘 끝냈습니다. 아침에 일찍 한번 팔고 이제 오후 끝날 때쯤에 마저 다 팔고 끝냈어요.
다 갖고 있죠. 이거 디지털 조선 오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뭐냐면 추천한 날이 여기거든요. 추천한 날이 여기인데 4월 27일 날 아까 보셨죠? 네. 1750원에 매수했는데 사자마자 26%까지 바로 급등했어요. 스윙으로 추천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20%씩 났다니까요. 그리고 대선 주니까 팔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뒀던 거예요. 네. 올라올 때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네. 수익을 잘 챙겼죠. 그러니까 지금 90% 가까이 수익 내고 잘 끝냈습니다. 벌써 대선주를 씨를 4월달부터 뿌려놨어요. 지금도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것도 있고 또 씨 뿌리는 것도 있죠. 종목들이 잘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그린벨트 수혜주 얘기했었죠. 백강산업이 보유 종목이었어요. 백강산업은 그린벨트 수혜주로 산 건 아니고요. 앞에서 이제 그 코로나 수혜주로 수익을 내고 물량을 좀 남겨놨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네. 그린벨트 수혜주로 산 거 아니에요. 네. 코로나 수혜주로 샀어요. 물량을 좀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물량이 좀 있는데 수익이 지금 40% 정도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도 사인 냈고요. 아침 일찍 4,2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 고점이 4,300원 정도였는데 충분히 비싼 가격에 좀 팔았죠. 시장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왜요? 보유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상도 했지만 실제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방에서는 뭐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다음 거 준비하고 있겠죠. 그죠? 네. 이 순서대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별주, 테마주, 단기 수익으로 요즘에 공략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정말 많이 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그때 기민하게 따라서 움직이시던지 아니면 그때마다 이걸 다 따라할 자신이 없다. 종목을 검색할 자신도 없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는 데도 없거든요. 이렇게 종목을 검색할 자신도 없고 매수 매도를 난 잘 못한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포트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순환매를 따라다니던지 아니면 내 계좌에서 순환매가 돌게 하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종목 딱 매집해 놓고 가만히 쳐다보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수익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죠.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레방아에다가 물을 담는 그 물 홈 있죠. 그 홈을 한 2개, 3개만 이렇게 해놓다가 생각해보세요. 그 물레방아가 돌아갈 것 같으세요? 잘 안 돌아가겠죠. 이 비유는 종목 한두 개만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물레방아가 돌아가겠어요? 그냥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죠. 그쵸? 그런데 거꾸로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물을 담는 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물레방아가 신나게 돌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종목을 한두 개만 두세 개 뭐 그 정도로 이제 집중하려고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요. 네. 너무 주식 투자는요 집중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적당히 나눠놔야 돼요. 이왕 분산 투자할 거 이런 식으로 포트를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시간이 지금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선주하고 이제 이런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 같은 이런 것만 있느냐? 아니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즘에 중국의 홍수가 아주 그냥 물난리가 크게 났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류어 부총리라는 사람이 식량을 좀 미리 준비해놔라는 얘기도 얼마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미리 대비를 해놓으라고. 실제로 지금 중국의 사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돼지고기가 70% 급등했대요.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 사람들 아나무인격으로 사재기 하는 건 잘 아시죠? 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재기 하면요 전 세계 식료품 값이 급등합니다. 네. 중국 내부 사재기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진, 홍수나 이런 이제 큰 자연재해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변 국가에서 수혜주가 테마가 형성됩니다. 수혜주 테마가. 저희는 이것도 준비 다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 보시면서 아이고 돼지 떠내려가네. 네. 아이고 큰일 났네 저기 어떻게 이러시죠? 네. 좀 있으면 테너즈 움직입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니까 지진 터지자마자 바로 그 종목들 상한가 가거든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상한가 가는 종목은요. 지진 관련주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홍수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흉작이 들죠. 이런 거는 세력이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사태를 이제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연재해도 지진하고 뭐 홍수 이건 약간 달라요. 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 다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셔야 될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세요? 조정 올까봐 저 방에 말하는 거 보니까 다 맞는 말만 하네. 들어가 수익을 좀 내볼까? 아까 뭐 디지털조선 진짜로 수익 낸 것 같은데 들어가 볼까? 근데 저기 내 친구가 조정 온다고 조심하라고 하던데 조정 끝나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조정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었죠? 네. 조정이 들어오면 좋다고요. 근데 그 조정이 비관론자들이 하는 얘기하는 조정은요 이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제가 중국 공산당 얘기할 때 하고요 비관론자들 얘기할 때 제 목소리가 약간 바뀌는 거 느끼시세요? 느껴지세요? 네. 약간 바뀌어요. 제가 약간 짜증이 날 정도로 약간 바뀌어요 목소리가.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때문에 3년 동안 조정받았고요. 미중무역 전쟁 2년 그죠? 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조정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면 제가 치를 떱니다 진짜. 네. 10년 하면 올까 말까 조정을 3번이나 겪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승진 안 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관론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수익 날만 하면 꼭 나타나가지고 증시 폭락 나온대요. 제가 오죽하면 월요일날 공개방송할 때 제가 이 비관론자 문장호까지 제가 캡처해가지고 제가 이것까지 반박을 했겠어요. 월요일날 오전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거 얘기해놨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오전 녹화한 거 보시면 됩니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제가 하나하나 종목 좀 반박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비관론자들이 자꾸 조정 온다고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는데 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깔끔하게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조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조정이냐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런 조정. 생각지도 못한 큰 악재 대형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 급은요 진짜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왜냐면 지진이나 뭐 이런 거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큰 고생을 하신 거죠. 그죠? 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세력이 이거 알았겠어요? 모르죠. 시진핑은 알았을지. 자기가 중국에서 이제 이런 병을 퍼뜨렸으니까. 근데 모른다고 이거는. 그래 이런 조정이 있어.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왜 자꾸 여러 번 얘기하는 줄 아세요? 10년, 20년 한번 나올까 말까 조정인데 이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승진 안 나겠어요? 몇십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조정이었다고 이게. 근데 자꾸 또 나온다잖아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어요. 네. 네?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좀 짧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랑 잠깐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셨죠? 주식으로 진짜 큰 돈 벌고 싶으시면 비관론자들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가난해져요. 비관론자들 말 들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자, 근데 아무튼 조정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조정은 방금 말씀드렸죠? 네, 진짜 평생 주식하면서 한두 번 겪어볼까 말까 그런 조정이었던 거죠. 돌발 악재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정상적인 조정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개인들이 막 주가가 이미 2배, 3배 이상 올라왔고 신고가를 막 갱신을 했는데 개인들이
앞뒤 안 가리고 막 신용 미스 몰빵 지르면서 들어올 때 있어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외국인 기관 열심히 팔고 있고 그거는 과열이에요, 아니에요? 과열이죠. 그때는 조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다시 내려오든지? 맞죠? 그 조정은 정상적인 조정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비관론자들은 지금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만큼 올라갔다. 이거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자,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나 아니면 아마존 이런 게 많이 올라갔다고 조정이 올 거래요. 근데 보세요. 앞에 이만큼 올라갔죠? 지금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엇비슷하게 올라갔죠? 그럼 뭐예요? 여기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폭등한 거예요. 1600달러에서 250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쉬었잖아요. 3개월 동안 4, 5, 6 그리고 다시 갔잖아요. 여기서 올라온 만큼 비싸게 올라왔잖아요. 낙폭까지 이건 빼고 마디가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뭐 하겠어요? 눌러서 쉬든지 그죠? 옆으로 돌리든지 하겠죠. 쉬었다가 또 가겠죠. 아니면 내려오든가. 많이 올라간 거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많이 올라갔죠. 이게 원래 좀 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니까 더 올라가더군요. 앞에서 이만큼 올라갔죠. 21선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뭐 달수로는 이제 5, 6, 7 3개월인데 한 2달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과열됐어요 벌써. 그럼 뭐예요 지금? 간격을 다시 좁히잖아요. 2편 간격을 좁히면서 이제 누르잖아요. 정상적인 조정이라고요. 즉 과열된 거는 조정을 받아야 돼요. 조정을 받아야 나중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관론자들은 그런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거 보면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쟤 떨어져야 돼. 그러면 주시장 폭락 나온다 그러는데 아니요? 아니라고요. 왜요? 일부 특정 대형주만 급등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아마존, 뭐 테슬라 아니면 일부 아까 모더나라든지 그런 이제 특정 종목들 테슬라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간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넷플릭스 같은 거. 실제 언택트 수혜주들은 많이 갔어요. 근데 일부만 갔다고요. 근데 미국을 대표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 엑손모빌이나 이런 걸 보면 바닥에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회사 바닥에 있는 건 많아요. 그러면 저기 나스닥에서 과열되는 저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누르면 세력의 돈은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똑같은 애플로 갈까요? 아니면 아마존으로 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디로 오겠어요? 세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와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빠져서 일로 오겠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아까 테마주 순환매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따라서 하락을 하겠네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뭐 다른 쪽으로 가겠죠. 화학이라든지. 오늘 자동차주 급등한 거 아시죠? 삼성전자 급등했고 다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개별주는요? 여태까지 지겹게 많이 올라간 진단키트, 기타 등등등 꽤 올라간 거 있죠? 그냥 거기에서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이 돈 많이 벌었다. 이제 우체국 예금 들러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아직 안 간 업종 또는 테마주로 오겠죠. 그러면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조정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왜 힘드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안 가니까 힘든 거 아니세요? 그러면 과열된 그 종목들이 떨어지면 그 돈이 빠져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로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빨리 그런 종목으로 바꾸시면 되죠. 뭐가 걱정이에요? 기회인데. 기회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조란 말 있잖아요. 그죠? 네. 연도 바람이 불어야 띄울 거 아닙니까? 바람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조정을 설명해도 저 같은 이제 긍정론자가 조정을 설명하면 기회로 얘기를 하죠. 근데 비관론자들은 무조건 폭락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금 들고 있으라 그래요.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빨리 주식 사라고. 현금 없는 게 행복한 거라고.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은 좀 매도 사인을 좀 많이 내드렸어요. 백강산업, 아까 뭐 디지털조선, 저거 말고도 좀 매도 사인 나온 게 있는데 매도 사인을 좀 많이 내드렸어요. 오늘은 회원들이 현금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현금을 없애라 지금. 현금을 지금 없애야 될 때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횡보 요게 끝나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치고 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 수익이 극대화된다. 비관론자들 말 속지 마시고 언론에 속지 마시고 늘 하시던 대로 열심히 매집하시고 또 주가가 또 폭등하면 잘 또 수익 챙기고 그 다음 종목도 잘 공략하고 그렇게 가시면 된다 그랬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안개 꼈다고 해서 그 차에서 내려서 차를 버리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더 위험하겠죠. 속도를 좀 줄이고 깜빡이를 켜면서 조심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개가 거치잖아요. 시원하게 또 송영 내시면 되고, 그죠? 네. 평생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그게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옆에 여러분들 옆좌석에 비관론자가 타고 있다면 빨리 그 입에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네. 입을 봉하셔야 돼요. 네. 그만 얘기해 그러면서 입을 봉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아니면 지수가 횡보할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지금 개별주가 유리한지 테마주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형주가 유리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늘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오늘은 회원가입하는 얘기 안 할게요. 평상시에도 뭐 잘 안 하지만 무방을 많이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해롭습니다. 물론 이제 제 방송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무방을 많이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해로워요. 왜냐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시황 잡아드리고 자꾸 이렇게 에너지를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넣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 방송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비관론자 뭐 비관론자인지 아닌지도 한번 구분이 잘 안 가시겠지만 여러 사람 얘기 듣죠. 그러면 진짜 엉망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방 들으시는 분들은 방송을 그렇게 계속 무료로 들으실 거면 본인 성향에 맞는 전문가 한두 명만 딱 집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2명의 방송을 듣는다 그러면 2명이 똑같아야 돼요. 방향이. 한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러는데 한 사람은 맨날 폭락한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더 헷갈린다고요.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를 안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오늘 방송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저는 뭐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방송 참여해 주시고요. 네, 힘내세요. 네, 지금 지수도 잘 편안하게 가고 있고 지금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뭐 디지털조선 오늘 다 팔았고요. 다 대선주예요, 그죠? 아 하나 더 있다 참. 펜 엔터테인먼트 이거 얘기 안 했구나. 네. 이것도 오늘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았는데 이거 이낙연주예요. 근데 중국 진출 기대감 때문에 제로가 2개가 붙어가지고 급등하는 것도 있어요. 힘내세요. 응? 힘내시라고요. 우리 회원들이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 보유하신 분들이 수고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40% 수익을 잘 끝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올라오잖아요. 지금이라도 대선주면 대선주 아니면 재료가 강한 테마주 있죠? 네, 대신에 안전한 테마주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